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기술,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이런 재테크들 있죠. 이런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사기만 하면 이게 뚝뚝뚝 떨어지냐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 생각은 조금 잘못됐어요.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떨어질 때 산 거예요. 이른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최악의 타이밍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결이 아래로 흐르고 있으면요, 아무리 개별 물입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아래로의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해 다음 해의 경제적인 어떤 거시적 흐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개별 소비 트렌드라든가 미디어, 컨텐츠 등 미시적인 흐름에 대한 그런 트렌드 책들은 많은데요. 의외로 거시경제 흐름을 짚어주는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 전망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비교적 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작가인 김광석 실장은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인데요, 이것보다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죠. 정론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책 역시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책이라요, 쉽게 써 있고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거는 무슨 용어더라 라고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 그런 경제 용어들은 각 주가 충실히 달려있어요. 정의가 무엇이다 하고서.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읽으면 비교적 술술 읽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또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도 이런 거구나 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책이기도 하죠. 책의 구성을 보면요, 처음에 크게 한번 정리하는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세계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7가지 정도 포인트를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경제를 다뤘으니까 한국 경제죠. 한국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6가지 포인트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3년 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또 7가지 포인트를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크게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 뿐만 아니라 각 이슈마다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를 가계 차원과 정부 차원에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계 차원이란 건 결국 개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대응 전략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다루는 책들 중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속이 좀 시원한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우선 이 책에서는요, 불황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긴 책 제목 자체가 리세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리세션은 경기 후퇴 초기 국면에서요, 경기가 하강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 전환 단계를 말하거든요. 한순간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의 사이클에서 하강이 시작되는 국면이니까 이 말 자체가 장기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요, 신흥국이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도미노 외환 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죠. 전쟁이 벌어진 여파도 있고요, 세계 각국의 고립주의가 대두되면서 원자재 및 부품 수급 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미국 경제는 굳건하잖아요. 미국의 패권 전쟁이 군사적 충돌 우려를 또 증가시키기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원자재를 한국이 가공하고 그것을 미국에서 포장해서 파는 식으로 전 세계가 체인을 이루면서 상품을 만들고 팔았던 그런 것들이 GVC라고 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개인들에 대한 투자 조언도 나오는데요, 은행 이자가 높은 만큼 이런 시대에 가장 좋은 투자는요, 빚이 있다면 일단 빚을 먼저 갚고요, 여유가 생기면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말하자면요,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공급망이 무너져서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원자재,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리튬 등과 같은 비철금속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여기 안내 문구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투자 의견은 개인의 투자 의견, 이 책에 나온 투자 의견일 뿐 저희 채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 권유 아니고요. 그냥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정보를 드릴 뿐이에요. 이걸 참고하시든 말든 그거는 보시는 분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가 꼭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어요.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국면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외화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고요. 인구도 보너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요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시대가 된 거죠.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요. 2021년 초반까지 형성되었던 부동산 버블이 점차 꺼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2023년 중반까지는 여전히 부동산은 어려울 전망이고요. 2023년 후반으로 가면 거래 절벽이 약간은 풀릴 수가 있는데 이때 매수하는 것 자체도 그다지 권하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부에서는요. 유망한 개별 산업들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요. 에너지나 웹 3.0, 디지털, NFT, 반도체, 전기차, 식량이라든가 K 콘텐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줍니다. 아마 주식 관련해서 산업 전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이번에 경제 하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아무리 이런저런 정책이 나와도요. 금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좋게 해봤자 저금리에서는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고금리에서는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전반적으로 주식은 선행성, 부동산은 동행성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되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선행성이니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적은 폭으로 될 것이란 기대감,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덜 올라간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이 주식이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반면 부동산은 동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빚까지 내서 하는 건 아닌데요. 부동산은 반드시 큰 금액의 빚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자를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몇 년간은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접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은 기회가 오긴 하니까 그 기회의 때를 잡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은 아무래도 긴축의 시대이니까 일단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필요한 때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이거를 잘못하면요.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하게 되기도 해요. 결국 후퇴하게 되는 거니까 후퇴에도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잘 후퇴하려면 그것이 바로 이런 경제 전망책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을 같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에는 리세션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좀 있었으면 하네요. 많은 클릭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